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거실. 나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아들 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기에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예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어딘가 모르게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착해 보였지만 내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집안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준호와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 이후 준호에게 며느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아직 그 아이가 내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 임신이라니.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반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내 자존심만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준호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고 그의 미래가 밝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나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준호를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준호는 그저 자랑스러운 아이였고 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나는 항상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은 헌신과 책임으로 유지되는 곳이라고 믿어왔죠. 그래서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잘 챙기고 가정을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수진이를 소개했을 때 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밝고 활달했지만 내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바랐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지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와의 첫 만남 이후 나는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첫인사 때 그녀가 건넨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우겠다니?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후에도 수지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 준비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일을 하다 금방 포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나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태도가 아쉬웠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와 만남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와 결혼하는 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엄마는 아직 그녀가 내 곁에 있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준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평생의 일이야. 엄마는 그 아이가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수진이에 대한 의심과 준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나는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 직감대로 결혼을 반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녀를 사랑하려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 불안을 믿고 결혼을 막아야 할까요? 수진이와 준호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나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진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주의 탄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과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손주를 생각하면 내 자존심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임신 소식은 나를 기쁨과 혼란 사이에 가둬버렸습니다. 손주의 존재는 나에게 더없이 큰 축복이었지만 수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그녀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 결혼이 결국 준호에게 해가 될 거란 불안을 믿어야 할까요? 결혼을 허락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나와 간소한 결혼식을 원하는 수진 사이에는 끊임없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손님들 대접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간소하게 할 수는 없어. 어머님, 요즘에는 간소한 결혼식이 대세라서요. 그리고 저희 예산을 너무 넘기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기 의견을 고집했지만 나로서는 그녀의 태도가
마치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를 중재를 하려 했지만 대화는 번번이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준호야, 결혼식은 단순히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가족과 집안의 얼굴이 달린 문제야.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수진이의 임신 관련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는 내 요청도 묵묵히 넘겼습니다.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직접 물었습니다. 아가, 병원에는 다녀왔니? 초음파 사진은 어디 있니? 아직 초기라 병원에서도 사진 찍기는 이르다고 하더라고요. 곧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은 임신 초기에 바로 찍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우리 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수진이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직 아무도 눈치 못 챘으니까.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대화는 분명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나는 아들과 다시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이를 감싸며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어머니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직감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 보였고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면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아들과의 관계마저 손상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몰래 그녀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나는 며느리의 이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이 병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임신 확인을 위해 다녀갔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은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실망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달라는 내 요청에 매번 변명을 하며 미뤘습니다. 그녀는 자주 피곤하다고 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그녀의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행동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방 안에는 일반적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하던 수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 내용에는 병원 예약 다시 확인하기라는 메모와 말조심할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녀는 병원 예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누구에게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나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정말 임신한 게 맞는지 궁금하구나. 어머니가 괜히 걱정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들은 내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초음파 사진 한 장도 못 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병원에 다니는 것도 내가 확인한 건 아니잖니. 아들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아들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수진이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잘 지내죠?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도 곧 좋아질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회사요? 수진이가 임신해서 휴직한 줄 알았는데 계속 다니고 있었나요? 지인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휴직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수진이는 요즘도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진이는 임신 사실을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이상한 반응, 초음파 사진의 부재, 지인의 말,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나는 진실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먼저 알릴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단서를 정리하고 마침내 며느리에게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 우리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임신한 게 맞니? 그녀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임신했죠. 그러나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 그녀의 지인의 말, 초음파 사진에 대한 끊임없는 회피까지 모든 것을 나열하며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증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초음파 사진도 없고 병원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려 했더니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내 친구가 너를 요즘도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를 속였다는 말이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오빠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내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준호에게 너의 진실을 알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은 해봤니?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수진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수진이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니? 너가 정말 임신을 가장한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난 오빠를 너무 사랑했어. 어머님께서 우릴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말에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거짓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진아.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날 너무 실망시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준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아들을 지지하며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거짓말은 모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를 지지하며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수진이의 거짓말이 밝혀진 이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진은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나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결혼이 완전히 끝나버리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준호와 수진 모두에게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문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자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거니? 엄마도 힘들지만 너도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해.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준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거란다. 하지만 수진이도 너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구나. 너희가 이 관계를 이어갈지 끝낼지는 너희 둘이 정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라는 걸 기억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솔직히 말해줘.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반대하시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오빠를 더 많이 아프게 만든 것 같아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준호에게 솔직해지면 그 아이도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살아야 한다. 가족은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준호와 수진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직접 얘기할 시간이야. 어머니는 너희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해.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잘못은 분명히 크지만 그녀의 진심 또한 거짓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준호 역시 그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아들 준호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들의 곁에서 지지와 조언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들과 수진이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나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을 담아봤는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가 내민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그녀의 노력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구나. 수진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아침 식사로 끝날 일은 아니란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많겠지만 어머니는 너를 지켜보며 믿어보겠다. 며칠 후 나는 아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수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거짓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실수를 완벽히 지우는 건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아들은 내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저도 수진이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더 성숙해져야겠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짧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가까운 산으로 소풍 가는 게 어떻겠니? 맛있는 도시락도 싸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준비하고 산으로 떠나는 길에 올랐습니다. 소풍날, 산에서의 공기는 맑고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수진과 준호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고 수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나도 미안해, 수진아. 너에게 너무 큰 기대만 했던 것 같아. 우리 이제부터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소풍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진심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과 실망을 겪은 후에도 가족을 믿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도 살짝 걱정은 됩니다. 며느리와의 시작이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이니까요. 저의 선택이 맞는 거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64세 이미연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